1번. 우리 저번에 5강까지 했죠? 그죠? 6강 1번 나갈 차례 맞지? 그래서 표지 6강 1번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AI 활용에 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 보자. 분필이가 없어요. 자, in marketing research, 우리 마케팅 연구에서요. 컨슈머,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흔히 participating 하면은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많이 쓰이게 되냐면은 동의어로는 take part in 같은 친구들이 많이 쓰이죠. take part in 같은 친구들이 동의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요. 자,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들이나 뭐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뭐 주제가 잡혀져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걸 산 그룹, 어떤 물건들을 산 그룹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연구를 할 때 모아서 뭐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연구할 때 쓰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or the like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쉼표 찍고 위치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 동시에 뭐가 돼 있어요? during 위치죠.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다. 뭐 해봤자 위치가 들어갈 수 없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경우에는 in which 같은 거나 뭐 at which, 뭐 on which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저렇게 이제 during which 같은 것도 뭐 의미에 따라서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앞에 있는 이런 인터뷰, 포커스 그룹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할 때 그때 they indicate 그들은요, 그들이 누구냐 보니까 소비자들이겠죠. 소비자들은요 indicate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their need, their desire, 그들이 원하는 거, preference 선호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 하면은 뭐라고 불러요? 원치라고 부르나 봐요. 욕구라고 부르나 봐요. 소비자들의 욕구, 본인들의 욕구를 보여주는 수단이 뭐 이런 뭐 인터뷰라던가 포커스 그룹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마케팅 연구를 할 때요. 마케팅 연구라는 게 뭐겠어? 내가 누구한테 뭘 팔아먹을지, 그치? 소비자들한테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먹을지를 연구하는 게 마케팅 연구일 거 아니에요? 마케팅이 홍보하는 거잖아, 그치? 마케팅 연구일 건데 그런 거 할 때 당연히 소비자들은 본인이 언제 뭘 원하는지 같은 것들을 말하고 다니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ome method, 일부 방법들은요 also try to detect 뭐 하려고 하냐면 소비자들의 뭐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적인 거죠. 의식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의식적인 감정을 감지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무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완전 무의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감정들을 감지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야.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잠재의식적 감정을 어떤 식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 설에 너가 마케팅 팀이야. 그럼 소비자가 뭐 예를 들어서 감정, 이 물건을 보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안 좋아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죠? 뭐라고? 뒤에 딱 그 얘기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가 나와요. 표정 인식에 관한 얘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론 표정을 의식적으로 지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봤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 걸어가다가 차은우를 봤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니겠죠? 봐, 10초 쪼개고 있잖아요. 너는 길 걸어 너 좋아하는 여자인 연예인 있어요? 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카리나, 뭘 좀 알아요. 그치, 그러나 카리나가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럼 뭐 내가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카리나 있으면 기분이 좋긴 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간에, 웃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이제, 물론 카리나는 이제 파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물건을 봤을 때, 파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뭐, 샤넬,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감정들을 감지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야. 말한 것처럼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뒤에 나와요. 하지만 however with varying rate success of 자, varying은 다양한 거예요. different 그치? 뭐가? rate of success rate는 비율이거든요. 성공 비율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성공 비율이 다양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률이 다양하다라는 건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성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연구라는 거는 내가 마케팅을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얘네가 이런 감정을 가진다라는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성공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땐 맞는 구분을 하고 어떨 땐 틀린 구분을 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however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스노우 특강에서도 그렇고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연결어 however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진도 나갔나요 여기 혹시? 안 나갔어요? 안 나갔네? 나갔어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복합 관계 부사인 노매를 하우로 바꿀 수 있는 아무리 일지라도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지만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수업을 들을 때 좀 뭐라고 하시는지 별말 없어 그냥 하지만으로 해석하셨어?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oweve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뭘 말을 짓거리세요? 그러면은 복합관계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답지 보면서 본인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실 거니까 아마 답지를 따라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좀 이제 본인의 에고가 세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계속 돌아오죠. 감지하려고 시도를 한대요. 그러한 어떤 행동적인 방법들은 자, 뭘 행동적인 방법들이냐면 좀 내려가 볼게요. 어떤 행동적인 방법들이 있냐 보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누굴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어야? 이 친구가 주어고요. 동사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가 동사예요. 상당히 멀리 있죠. 그렇죠? 주어랑 동사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수일치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 S부터 있으니까 복수인 R 오는 거.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도 헷갈려요? 동사 자리인지도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틀린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틀린 보기가 나올 수도 있죠. 혹은 이런 틀린 보기가 나올 수도 있죠. to be.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동사 자리인지 물어보는 틀린 보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동사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들어가 보죠. 그런 행동 방법들, 위에서 말했던 뭔가 소비자들의 감정을 감지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뭐가 있냐 추가적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찰해요. 인간이 뭘 관찰하냐면요. 인간이 뭘 관찰하냐 보니까 how the fellow human, fellow 하면 원래는 동료예요. 그러니까 동료니까 주변이라고 여기서는 의역을 했죠. 주변 인간들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인간들이 react,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거야. 언제? 예를 들어서, 이주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exposed to the certain brand or product.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프로덕트,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물건에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샤넬에 됐을 때, 서로 앞에 샤넬 백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실제 브랜드를 예시로 들면은 그 브랜드가 좀 슬퍼할 때니까 좀 이제 싸구려 브랜드 DY. 무슨 브랜드예요? 도윤. 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DY에 가방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니면 옷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너한테도 뭘 갖다 놨어요. BMW 차를 하나 갖다 놓고 SDY에서 나온 차를 하나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 예를 들어서 샤넬, BMW에 노출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좋겠죠? DY에 노출되었을 때 기분이 그지 같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제품을 접했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매뉴얼리하게, 이게 중요해요. 매뉴얼리하게 우리가 매뉴얼이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매뉴얼이 설명서 이런 거지만 그 뜻도 있지만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수동이에요. 수동적으로 코딩하고 카테고라이즈 분류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모션을. 그러니까 여기 2명밖에 없긴 하지만 한 10명 데려다 놓고 샤넬도 갖다 줘, DY 갖다 줘 해가지고 샤넬 봤을 때 사람들의 표정, DY를 봤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는 거야. 누가? 내가, 사람이 직접이요. 우리 맨 위에 우리 이 글의 주제라고 나와 있는 맨 위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용 설명서 맨 위에 보시면은 이게 주제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의 AI의 활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한다라는 거를 뭘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는 방금 말했듯이 수동으로 하는 거잖아.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 이런 방법들이 수동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labor intensive. 여기 노동 집약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노동 집약적인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노동 집약적이라는 게 뭐야? 노동이 많이 집약, 모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야?
힘들다는 소리예요. 힘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요. 노동이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 솔직히. 니들이 CCTV 백날 첫날, 이거 내가 지금 뭐 여러분들 연구할 때 보여주니까 그렇지. 여기 CCTV 달아놓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본다고 생각해봐. 슈퍼마켓, 이마트 같은 데서 지나다니는 사람 이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에 있는 것만 다 본다고 생각해봐요. 뒤져요. 못 봐요. 그쵸? 사람이 직접 할 때는 너무 노동집약적이야.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랑 걸려있죠. R이랑. 결과적으로 rarely applied. rarely라는 게 뭐야? 거의 안 타잖아. 거의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쓰이지가 않고 혹은 어느 정도 small sample size일 때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10명, 20명 정도 볼 수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오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얼굴 표정을 사람들이 일일이 다 화면을 봐가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뭘 활용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쓰기 위해서 뭘 활용해보자? 여기 잘 나와 있죠? Human Inspired, 인간에게서 영감을 받은 AI를 사용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방법들이 possible해진다라는 거죠. AI 뭔지 알잖아요. 그쵸? 컴퓨터니까. 그쵸? 컴퓨터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한 번에 빡빡 처리할 수 있잖아. 뭐만 해주면 돼. Human inspired. 즉, 인간이 학습만 시켜놓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기쁜 표정이야. 이건 슬픈 표정이야. 이거는 뭐, 그지 같은 표정이야. 이런 것들을 학습만 시켜놓으면 AI가 100만 명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이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large scale하게 가능하다는 소리다가 되는 거죠. 심지어, even delivering instantaneous, 우리 인스턴트라는 표현 좀 잘 알고 있죠. 인스턴트 푸드 뭐야? 툭 치면 툭 나오는, 그죠? 그런 음식들을 인스턴트라고 하잖아요. 즉각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즉, 즉각적인, 바로 나오는 결과를 deliver, 제공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죠. 아까 사라가 잘 말해줬는데, via facial recognition, 안면 인식입니다. 안면 인식, 슈퍼마켓에서의 안면 인식이 one might detect shopper's emotion. 쇼핑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 facing, 마주하는 쇼퍼들의 감정이에요. 뭘 마주했어요? shelf, 선반을 마주한 거죠. 근데 어떤 선반인가 보니까 한 번 더 묶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선반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반인가 보니까 displaying the product of a new product launch. 런치는 여러분들 우리 혹시 브랜드 론칭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원래 런치라고 하면은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등을 뭐라 해야 돼? 출시하는 정도로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시된 어떤 프로덕트가 있는, 그죠? 그런 프로덕트에 진열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반을 마주했을 때 쇼퍼들의 이모션들도 실시간으로 많은 양을 누가 AI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매뉴얼리하게 할 때는 솔직히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하죠. Collecting the vast amount of data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주어가 어디까지냐면 주어가 너무 길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해석을 좀 해보면요. 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슈퍼마켓으로부터. 어떤 슈퍼마켓이요? Participating in respective. respective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은 존경하는 respectful이에요. respectful. 존경하는 하면은 respectful. 이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각각의 뜻입니다. 어디에 참가해요? 런치 네이션와이드. 네이션와이드 하면 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아까 뭐 론칭했다고 했잖아요. 전국 론칭, 각각의 론칭에 참가하는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yield는 산출하다,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뭘 가져올 수 있어요? 꽤나 solid한 result. solid가 뭐야? 단단한 거잖아. 고체잖아, 그치? 단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코 무슨 뜻이야? 믿을만한,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솔리드가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한 혹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충 우리가 무슨 내용이다 라는 걸 보니까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치?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얼굴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행동 방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행동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즉, 그러니까 어떤 행동 방법적인 부분이 행동 방법 여기 나온 표현을 쓸게요. 방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을 인지한다던가 감정 인식 같은 애들, 그렇죠? 인식 같은 애들은 그전에는 뭘로 했었냐면 손으로 했었어요. 매뉴얼리. 아이고. 매뉴얼을 바꿨었죠? 매뉴얼리 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의 단점이 뭐야? 인간이 직접 하는 것의 단점이 뭐야? 힘들어요.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표현됐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쓰이거나 작은 스케일로만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겠다? AI를 사용을 하겠다. AI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조금 큰 스케일로 우리가 이러한 행동 방법론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내려가 보죠. 이게 6강의 2번. 자, 보겠습니다. 미디어의 성차별적 요리사 묘사 방식입니다. 해서 뭐 제목 전체 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요리사, 여성 요리사와 남성 요리사가 어떻게 미디어에 표현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차별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능 특강이 또 이런 거에 또 뭐라 해야 돼,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또 남녀 갈등, 성차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데보레 해리스라는 사람이랑 패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그 사람들의 연구가, 자,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representation 하면 표현, 대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서요? US 푸드, 미국 푸드 미디어에서 요리사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요 발견을 했대요. 자, 연구가 지금 단수죠? 얘가 주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find에 s 붙은 거 내가 체크를 해놓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체크를 하면 형광펜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상당한 차이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연구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요? 어떻게 남자랑 여자 요리사들이 portraited, 묘사되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좀 저기 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네, 미리 준비한다고 써봤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좀 크게 써주겠습니다. ED라서 ED 형태로 쓸게요. depicted. 이것도 다 묘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묘사되다겠죠. describe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이 된다. 실제로 아래 depicted 나옵니다. 여기 바로 두 줄 아래 나와요. 자, 뭐 하여튼 간에 이런 동의어들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식품 매체, 음식 매체들 같은 데서 남자 요리사랑 여자 요리사가 조금 어떻게 묘사가 되는구나, 다르게 묘사가 되는구나, 차이가 좀 있구나,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부터 갑니까? Great male chef, 남자부터 갑니다. 뛰어난 남성 셰프는요, are repeatedly represented, 반복돼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반복돼서 표현이 되느냐? Dedicate, 헌신적이고요. Creative, 창의적이고요. Highly trained professional, 아주 매우 훈련된 프로로, 그치?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프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좋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죠? 남성 요리사들은 되게 좋은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요. And depicted. 자, depicted는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repeatedly represent랑 often depicted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종종 흔히 묘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iconoclastic 이라는
세상에서 처음 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만 처음 본 거 아니고요. 나도 처음 봤어요. 초면입니다. 나도 존댓말로 인사해야 되는 단어예요. 내가 찾아봤더니 약간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좀 학문적인 용어예요. 전문 용어에 가까운 표현이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습 타파주의적인이라고 돼 있네요. 인습 타파라는 게 뭐야? 인습이 뭐야? 인습이 뭐야? 인습이 뭐야? 그러면 타파는 알아? 타파가 뭐야? 어떤 느낌이야? 파회. 비슷해요? 타파가 뭐야? 타파. 타가 뭐야? 타, 한자. 여러분 알고 있는 타 있어요? 타? 야구 봐요? 야구 봐요? 야구도 안 보고 살아요, 새끼들. 이거 저기 뭐야? 치는 거 타라 그러죠. 칠타자. 파는 뭐야? 그 에네르기 파 할 때 그 파 맞아요. 너무 옛날 사람이죠? 충격파 할 때 파. 깨트릴 파거든요. 타파라는 게 뭐야? 깨부수는 거예요. 인습이 뭐야? 그럼 룰 브레이커래잖아. 인습이 뭐겠어? 그렇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인습은 관습들 중에서 살짝 어떤 관습들이냐면 살짝 뭐랄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꼰의 느낌이 강한 그런 관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일 셰프들은 되게 헌신적이고 뭐 좋게 표현되고 심지어 어떻게도 표현이 돼? 인습 타파주의적인 룰 브레이커. 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매겨지는 거야? 뭐 똑같은 뜻은 아닌데 이노베이션한 사람으로 매겨지는 거죠. 이노베이션한 사람으로. 이 두 개죠. 이노베이티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노베이티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맥락이 그런 쪽이다 이거야. With a unique vision and style. 스펠링이 좀 어려워. 이노베이티브 한 어떤 룰 브레이커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With a unique version or style. 특이한 버전이나 스타일과 함께 인쇄 타파주의적인 규칙 파괴자로서 묘사가 된다. 즉, 자, Great Male Chef들은 우리의 미국에서의 음식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뛰어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자, 반면에 나옵니다. 반면에 나왔으니까 좀 내려가 보죠. 우리 위에서는 지금 남성들이 괜찮게 묘사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누구 얘기 나와야 돼요? 여성들의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성차별적 묘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죠.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될 거예요? 남성과는 좀 다르게 좀 남성이 약간 앞에서 말했던 걸 여러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살짝 그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부정적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침 나옵니다. In contrast. 반대로 대조적으로 여성 전문 요리사들은 are often judged, 판단받는데 자, 어떤 관점에서 판단받냐면 홈 스타일 쿠킹에서 판단받습니다. 자, 근데 이 홈 스타일 쿠킹이라는 게 뭐냐? 홈 스타일, 그러니까 가정적인 요리, 가정식 요리라는 게 뭐냐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문장이 좀 길죠. 여기까지 묶어서 자, 가정식 요리라는 걸 꾸며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좀 저기 문장 구조를 끊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 끊어놓고 자, 크게 보면은요, 이 엔드가 동그라미를 쳐있군요. 이 엔드가 얘랑 얘를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하나, 그러니까 꾸며주는 덩어리가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가 이거 어디까지야? 이거 하나가 두 개의 꾸며주는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홈 스타일링 쿠키는요. 홈 스타일링 쿠키는 뭐해? Devalue the training skill and the skill required, training and skill required. 필요한 훈련이나 스킬들을 devalue, 낮게 평가한다는 거겠죠. 과소평가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홈스타일 쿠킹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들이 낮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좀 있대요. 그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홈스타일 쿠킹, 가정식 요리.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집밥이랑 뭐 흑백요리사 나오는 안성재 아저씨가 하는 그 뭐 도토리국수 이런 거랑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더 필요한 스킬들이 훈련들이 더 높게 평가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 여러분 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높게 평가가 되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그렇잖아, 그지? 근데 여성 전문 요리사들은 그쪽 관점에서 많이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홈스타일 쿠킹이 또 뭐냐? representing their food. 그들의 음식, 그들이 누구야? 아하, 여성 전문 요리사들의 음식을 뭐로써 표현해요? 아마추어하고 홈리하다고 표현함으로써 그것들을 뭐랑 연결시켜요? domestic tradition. 가정의 전통과 연결시켜요. 가정의 전통과. 뭐보다? professional standard보다. 가정의 전통 쪽으로 훨씬 더 연결을 시키는 거야. 어떤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뭐라? 가정의 전통과 많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게 뭐야? 요리 분야에서 인정받는 데 되게 중요한 전문적인 기준보다 가정적인 전통에 좀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미국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셰프라고 하는 사람들, 뭐 요즘엔 좀 나아졌지만 셰프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싹 다 남자죠. 솔직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여성 요리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나마 흑백 요리사 나와서 뭐 정지성 같은 사람들로 나오는 거지. 솔직히 여성 요리 장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이영숙 셰프 같은 사람들이죠. 그 한식대가 나온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쵸? 우리 머릿속에 할머니 나이대, 그치? 솔직히 그런 거랑 다를 게 없죠. 그 사람들 하는 거 가정식 쪽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 그런 거랑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남성 셰프들이 그려지는 모습들, 여성 셰프들이 그려지는 모습들이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 글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인데스와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려갑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 이거 요리입니다. 요리 분야의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오퍼레이션 S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reproduce 동사에 뭐가 안 붙는 거, S 안 붙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리 분야의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재생산해냅니다. 뭐를? 성 불평등을 재생성해냅니다.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어떤 식으로 그러느냐. 자, 끊고 여기 valuing이랑 excluding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성불평등을 재건해내느냐? valuing quality. 자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질을 평가하냐? 어떤 능력을 평가하냐? associated with masculine. masculine 하면 남성이에요. 이거 남성. 어려운 단어인데. 아래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이거 나와 있으면 한다는데. 남성의 어떤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자질. 남성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맡아왔다고 혹은 잘한다고 여겨지는 자질을 높게 평가해요. 하이리하게 평가해요. 두 번째로는 뭐야? excluding. 배제시키는 거야. 누구를? 여성을 기준에서 배제시키는데 어떤 기준이야? 일반적으로 훌륭한 요리사, great chef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요리 분야에서 인정받는데 중요한 어떤 전문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뭘 가지고 여성 요리사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가정적인 전통.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어. 뭐 3대 뭐 종갓집이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성 전문 셰프들의 기준을 갖다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요리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준이냐 하면은 그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야. 오히려 요리 분야에서 인정받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능력이라고 하면 뭐야? 뭐 씨발 퀴숑이 잘 됐니? 뭐 이분하게 익었니?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전통, 우리 종갓집 김치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쪽을 훨씬 더 여성 요리사의 기준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 재생산하는데 기여를 할 수